여러분, 혈압 관리 혹시 약에만 의존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은 약 없이 오직 식단 하나만으로 혈압을 잡는 과학적으로 딱 검증된 세 가지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자, 5.4mm.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아주 간단한 식단 변화만으로 우리가 낮출 수 있는 혈압 수치입니다. 진짜 놀라운 건요, 이게 혈압약 하나를 먹는 거랑 효과가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약 대신에 우리가 매일 손에 쥐는 이 포크가 혈압과 싸우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식단이라는 게 더 이상 뭐 먹지 말라는 귀찮은 제한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건강을 내 손으로 되찾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들인데요. 먼저 약을 넘어서는 식단 솔루션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고 핵심 원칙 세 가지, 그러니까 나트륨 제한, 미네랄 최적화, 그리고 대시 식단을 차례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경고사항과 다른 생활 습관과의 시너지 효과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약을 넘어서는 식단 솔루션. 많은 분들의 식단은 그냥 보조적인 수단 정도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이 식단이야말로 고혈압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룰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체계적인 생활 습관 개선은 혈압약 한 알 혹은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식단 조절만 제대로 해도 먹던 약을 줄이거나 심지어 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죠. 정말 희망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활력 식단의 3대 원칙이 바로 이겁니다. 첫째, 나트륨을 확 줄이고, 둘째,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핵심 미네랄을 채워주고, 마지막 셋째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의 균형 잡힌 식단 패턴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마치 삼박자처럼 딱 맞아떨어져야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원칙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바로 나트륨 제한입니다. 사실 싱겁게 드세요, 나트륨 줄이세요 이런 말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왜 줄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아는 겁니다. 나트륨이 어떻게 혈압을 높이는지 그 원리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짠 음식을 먹어서 나트륨이 몸에 많이 들어오면 혈관 속에 수분이 꽉 차게 됩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좁은 정원호스에 물을 막 억지로 밀어 넣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호스가 빵빵해지면서 압력이 팍 올라가겠죠?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짜게 먹고 있을까요?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고혈압 학회에서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이 6g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인 평균은 무려 12g입니다. 정확히 2배를 먹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수준이죠. 아니, 그럼 이걸 어떻게 줄여야 할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국이나 찌개 드실 때 국물은 좀 남기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리할 때 소금 대신 식초나 후추 같은 향신료를 써보는 거죠. 식사 때 국 대신 구수한 숭늉을 마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고요. 햄 같은 가공육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나트륨을 빼주고, 김치도 물에 한번 헹궈서 먹는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미네랄 최적화입니다. 방금 우리가 나트륨을 줄이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혈압을 올리는 걸 막는 방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뭐냐? 바로 혈압을 낮추는 이로운 미네랄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공격 전략입니다. 특히 혈압 관리에서는 나트륨과 칼륨, 이 둘의 관계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거의 악당과 영웅의 대결 같아요. 나트륨이 우리 몸에 수분을 붙잡아서 혈압을 올리는 악당이라면, 칼륨은 바로 그 나트륨의 손을 잡고 몸 밖으로 함께 나가주는 영웅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의 균형을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장 보러 가실 때 이 표를 꼭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혈압 파워푸드 목록입니다. 나트륨 배출을 돕는 영웅, 칼륨은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에 많고요. 저지방 우유나 요거트에 있는 칼슘도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또 시금치나 비트에 있는 질산염은 혈관을 넓혀주고,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혈관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죠. 꼭 챙겨 드세요.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원칙입니다. 바로 대시 식단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트륨은 줄이고 좋은 미네랄은 늘리자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따로따로 생각하면 좀 복잡하죠. 이 두 가지를 아주 쉽고 체계적으로 하나로 묶어주는 종합 솔루션. 그게 바로 대시 식단입니다. 대시가 뭐냐면요. 고혈압을 멈추기 위한 식단적 접근법이라는 말의 약자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건 무슨 칼로리 하나하나 계산하고 닭가슴살만 먹는 그런 엄격한 다이어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혈압 낮추는 데 좋은 미네랄이 듬뿍 들어있는 건강한 자연식품들 위주로 먹는 하나의 건강한 식사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훨씬 마음이 편하죠? 그럼 대시 식단,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몇 가지만 바꿔주면 돼요. 매일 먹는 흰쌀밥을 현미나 잡곡밥으로 바꾸고 붉은 고기 대신에 껍질 벗긴 닭고기나 생선을 드시는 거죠. 우유나 요거트는 저지방으로 요리할 땐 버터 대신 올리브유를 쓰고요. 입 심심할 때 과자 대신 소금 없는 견과류 한 줌. 어때요? 이 정도면 충분히 해볼 만하죠? 자, 그런데요.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톤을 조금 바꿔서 아주 중요한 경고 말씀을 하나 드려야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 좋은 조언들이 안타깝게도 모든 분들에게 해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해요. 제가 아까 칼륨이 나트륨을 내보내는 영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드시라고 했는데 이 조언이 어떤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만성 콩팥병, 즉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콩팥은 쓰고 남은 칼륨을 소변으로 쉽게 내보내거든요.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이 칼륨을 내보내질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그 칼륨이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고칼륨혈증이라는 건데 심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응급 상황입니다. 자, 중요한 경고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다시 시야를 조금 넓혀볼게요. 물론 식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식단의 효과를 2배, 3배로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다른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성공적인 현압 관리는요, 이 4개의 튼튼한 기둥 위에 세워진 집과 같아요. 그 기둥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식단, 그리고 체중 관리, 규칙적인 운동, 마지막으로 절주입니다. 물론 보시는 것처럼 식단이 거의 40%로 가장 큰 기둥이긴 하지만 나머지 3개의 기둥이 함께 받쳐주지 않으면 집이 불안정하겠죠. 이 4가지가 모두 함께 가야 합니다. 특히 저 4가지 중에서 체중 관리의 효과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체중만 제대로 줄여도 혈압약 하나를 먹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오늘 배운 식단 조절을 잘 하면 자연스럽게 체중 관리도 되니까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자, 그럼 오늘 긴 이야기의 핵심을 딱 3가지의 행동 계획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실 일입니다. 첫째, 나트륨 줄이기. 둘째, 칼륨 같은 좋은 미네랄 늘리기. 그리고 셋째, 이 모든 걸 대시 식단이라는 하나의 멋진 패턴으로 만들어서 꾸준히 실천하기. 딱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말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당장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일까요? 저녁에 찌개 국물 딱 3숟가락만 남겨보기? 아니면 과자 대신 바나나 하나 먹기? 뭐든 좋습니다. 그런 작은 시작이 결국에는 엄청난 건강의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식단에 큰 변화를 주기 전에는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셔야 한다는 점 절대로 잊지 마세요.